날씨가 점점 차가워지는 걸 보니 겨울이 성큼 다가왔네요. 이맘때 되면 난방비에 대한 우리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한 4개월 전에 비해서 현재 2배 정도로 올라 작년보다 더 부담이 될 예정인데요. 총선의 영향이 있어 급격하게는 올리지 못하겠지만 공급기관의 누적 적자도 천문학적이라 걱정입니다. 이러한 악조건과 시류에 영합하여 올해도 어김없이 난방비 절약에 대한 많은 기사와 유튜브 영상들이 범람하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틀면서 난방비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조절기 스위치 하나로 70% 줄인다 등등 온도 조절기 스위치가 무슨 마술 지팡이가 된 듯 많은 이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를 하루 종일 틀면서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니요. 어불성설이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연력학을 공부한 기계공학 출신들에게는 황당한 내용들이 필터링이 안 된 채로 퍼져 오히려 손실을 입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온도 조절기의 난방비 절감에 대한 수십 편의 영상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니 이 4가지네요. 첫째, 외출 모드를 사용하면 난방비 폭탄 맞는다. 둘째, 온수 모드는 중으로 하고 수도 꼭지는 뜰 때 오른쪽을 향하게 해라. 셋째는 빈방에 보일러 잠그면 안 된다. 상시 조금이라도 틀어놔야 한다. 넷째, 온돌 모드가 신의 한 수이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버들의 99%가 온도 조절기의 외출 모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외출 모드를 사용하지 말고 온도를 2에서 3도 낮추어 계속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이 더 절약이 된다고 하는데 외출 후 돌아와서 낮은 온도에서 정상 온도로 회복하는데 더 막대한 연료가 소요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전기나 빛 등 모든 에너지는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일 없이 서로 형태만 바뀌고 그 총량은 일정하다는 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이 법칙에 반하는 논리죠. 예를 들어 1kg당 열량이 12,000kcal인 가스를 1시간 동안 한 번에 떼는거나 5시간 동안 나누어 떼는거나 방출되는 열의 양은 동일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 없을 때 쓸데없이 낭비한 연료의 소모량보다는 돌아와서 사용하는 연료량이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일러를 계속 가동했다면 그만큼의 비용이 쓸데없이 지출되는 게 현실인 거죠. 아마도 오래전 어느 한 분이 만든 추측성 내용이 검증 없이 퍼져나간 듯합니다. 전업체에서 불필요한 기능이라면 굳이 연구비와 제작비를 들여 외출 모드 기능을 만들 이유가 없겠죠. 실제로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가 23도이고 외부 온도를 0도라 했을 때 A는 외출 시 20도로 맞춰놓았고 B는 외출 모드 스위치를 켜놓은 경우입니다. A의 보일러는 외출 후 19도로 떨어지는 2시간 후부터 B의 보일러는 8도 이하 시점인 78시간 후부터 가동됩니다.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푸리의 법칙에 따르면 열의 소실량은 온도 편차에 비례합니다. 실내 온도가 낮아질수록 바깥 온도와 차이가 좁혀져 실내 온도에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죠. 온도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B의 경우 단열이 잘 되고 좌우와 위아래가 붙어있는 아파트 같은 곳은 아주 추운 날씨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8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드물어 외출 기간 동안 보일러 가동에 의한 연료비 지출이 실제로 없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여하튼 시간당 1도 높이는데 가스비가 50원일 경우 외출 기간 동안 A와 B가 소비한 연료비를 보면 A는 20도를 유지하기 위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해 약 50시간 동안 보일러가 가동되어 총 2,500원을 소비하였고 B는 외출해서 돌아온 후 8도에서 20도까지 온도를 올리기 위해 약 600원을 소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론적이지만 일반 주장과는 정반대로 A가 무려 4배 이상의 손실을 본 것입니다. 외출 모드 스위치는 절대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외출 모드의 역할은 동파를 방지하면서 부재 중 난방비의 낭비를 막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참조로 보일러 회사마다 외출 모드 온도의 세팅값이 다 다른데요. 적게는 6도부터 보통은 8도에서 난방이 되고 어떤 모델은 4시간마다 10분씩 난방이 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단열이 비교적 양호한 아파트에서는 외출 모드 사용에 대한 걱정은 거의 쓸데없는 것이라 판단되고요. 추운 겨울에 복도식 아파트 외부에 설치된 계량기 부위에서 가끔 동파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극단적으로 우풍이 새거나 단열이 안 된 단독인 경우에는 뭔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당한 온도 내에서 유지되도록 조절기를 세팅해야 하겠죠.
온수 모드는 중으로 하고 수도꼭지는 냉수 방향을 향해서 끄라는 주장.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역 난방과 개별 난방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지역 난방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데워진 뜨거운 물을 공동주택에 있는 열교 환기를 통해서 각 가정에 60도 내외의 온수로 공급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물 온도 조절을 개별 가정에서는 할 수 없고 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 난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등에는 따로 온수의 고절을 조절하는 기능이 굳이 필요치 않아 일부 대규모 단지는 온수 모드가 아예 없는 조절기를 적용하기도 하죠. 즉, 아파트 주민들은 온수 사용 시 중온으로 할지 고온으로 할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개별 난방은 각각의 집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물을 직접 데워서 80도 정도의 온수로 난방하는 형태죠. 따라서 온수는 필히 중온에 놓고 써야 한다는 말은 이 개별 난방에 해당하는 말일 텐데 얼마나 난방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근거 있는 데이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온수의 양을 조절을 하여 알맞은 온도로 사용하게 마련이라 중온으로 10리터 쓴 거나 고온의 온수 5리터를 냉수와 섞어 쓴 것과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거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비록 손실의 차이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손실분은 실제보다 과하게 하더라 통신이 확대 재생산이 된 것 같네요. 이 부분은 그래도 미약한 절감 효과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끼고자 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온으로 사용하는 것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는 뜰 때 오른쪽을 향하게 하라는 주장. 전략을 위해서 자녀에게도 주지시키고 어기면 혼내는 부모님도 있다 하는데요. 보일러는 온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동되지 않고 수도꼭지를 위로 들어 올릴 때부터 작동합니다. 이 순간적인 차이가 그만큼 신경을 쓸 정도로 가성비가 있을까요? 어차피 배관 속에 있는 찬물이 빠져나온 후 온수가 나오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과장된 만큼의 큰 효과는 없는 것이지요. 차라리 한 분이 사용 후 곧바로 다른 식구가 사용을 하는 것이 100배 아끼는 방법이겠습니다. 다만 찬물이 필요 없는 여름에는 수도꼭지를 냉수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 굳이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셋째, 빈방의 보일러는 잠궈야 하나 조금 틀어놔야 하나. 이것도 지역 난방과 개별 난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난방비 절약의 최고의 방법은 안 쓰는 것일 텐데요. 굳이 사용치 않는 빈 방에까지 돈을 허비하는 게 난방비 절약 방법이라니요. 이 주제에 대한 그들의 논리는 첫째, 동파될 염려가 있고 장기간 밸브가 고정시 고착되어 정작 난방 필요시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발생 가능성과 가성비의 문제를 봐야겠죠. 지역 난방의 경우는 대부분이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구조상 한 방에 온수가 공급이 안 돼도 붙어있는 거실과 다른 방에는 열기가 공급되고 있고 또한 집의 단열 구조상 동파되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망가질지 모르는 밸브의 고장 때문에 사용도 않는 방에 그 비싼 연료를 소비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밸브가 고착될 정도의 상태라면 어차피 다른 밸브들도 같이 교환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되고 밸브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밸브는 놔두고 차라리 안 쓰는 방의 온도 조절기를 꺼놓는 방법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난방,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는 단열 상태가 천차만별이라 타인이 마음대로 단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방의 온도 상태는 주거하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아니 환경에 맞춰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지요. 온돌 모드가 신의 한 수이다. 과연 그럴까요? 국내는 거의 지역 난방이나 개별 난방이나 따뜻한 물이 바닥을 돌아서 방을 데워주는 온돌 방식인데요. 아파트 같은 지역 난방은 온수 모드처럼 굳이 조절기에 온돌 모드도 필요치 않아 없는 사양이 설치될 수 있고 개별로 판매되는 일반 제품은 수요층이 다양해서 모든 스위치가 다 있게 되죠. 따라서 온돌 모드 사용 여부도 주로 개별 난방에 적용되는 말이고 건축기술의 발달로 온돌 모드가 있는 조절기는 점차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단열이 취약한 단독일 경우 온기가 외부로 계속 빠져나가 보일러가 쉬지 않고 작동되어 연료비 부담이 커지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온돌 모드를 사용하여 적정 온도 50에서 60도를 유지하여 사용 안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돌 모드로 온도를 50도에 맞춰 놓은 상태에서 실내 공기 온도가 10도라면 살 수 있을까요? 감기 걸려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벌어지겠죠. 실내 온도가 낮아도 결국 춥게 살라는 뜻이 그게 무슨 절약의 의미가 있을까요? 따뜻함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진정한 절약일 텐데요. 단열이 안 되어 춥다면 실내 모드건 온돌 모드건 온도를 높여야만 해서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현실에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다음에 언급할 절약 방법 중 한두 가지를 실천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난방기 전략 방법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다른 영상과 다소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중요한 순서로 나열해보겠습니다. 난방비가 20만원일 때 실내 온도의 1도 차이는 난방비의 7%인 14,000원 정도라 합니다. 5도만 절약해도 7만원 세이브네요. 비용 감안하여 여러 방법 중 가성비 있는 방법을 골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온도 조절기 등이 10년이 다 되어가면 노화되어 오작동이 발생합니다. 원하지 않는 온도로 제 마음대로 작동을 할 수 있으니 필히 바꿔주셔야겠죠. 저희 집도 설치한 지 10년째라 5개 중 2개가 고장이 나서 이번에 셀프 교체를 하였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 그 영상도 곧바로 올려보겠습니다. 참조로 조절기와 구동기 전체를 교체하신다면 기존 제품이 오픈형일 경우 가능하면 에너지 소비가 적은 클로즈형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일러 연통 및 배관은 3, 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이 부분은 모두들 알면서도 당장의 비용 때문에 미루는 항목입니다. 청소업체들의 귀여운 협박 정도로 치부하고 저도 별 이상이 없는 한 그냥 사용 예정입니다. 세 번째, 에너지 절감형 보일러 설치. 개별 난방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열 효율이 좋은 콘덴싱 보일러는 온수를 데우고 난 태열을 재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이 30% 정도 좋다 합니다. 네 번째, 뽁뽁이와 문풍지.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비용 대비 가장 가성비 있는 방법이죠. 뽁뽁이의 효과는 약 3도의 실내 온도를 올리게 된답니다. 연료비 20%를 절감하는 거죠. 뽁뽁이가 내부의 열전도를 차단하는 기능이라면 외부의 찬바람의 유입을 직접 차단하는 게 문풍지나 모리어죠. 대부분의 창문이나 거실, 베란다, 샤시 등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는 틈새가 생각보다 많아 뽁뽁이보다 오히려 문풍지가 절감 차원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속옷 착용입니다. 체감 온도를 2에서 3도 가량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실 뽁뽁이 단열과 속옷 착용만 해도 5에서 6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난방비 폭탄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보일러 난방비 절감 방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만든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목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멘트에 혹해서 따라하시면 오히려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라이프 스킬스였습니다.